7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플래시에서요,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애니메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이 이제 시간이 도입되게 됩니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과 함께 그 안에 각각의 미세한 장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오브젝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본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플래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는요. 영화에서 사용되는 스탑모션 기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영화가 초당 24프레임을 가지고 각각의 미세한 컷을 돌려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스탑모션 기법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인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도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를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처음 위치와 그 공의 처음 위치와 마지막 시간의 위치만 달리해주면 중간 단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플래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 플래시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될 텐데 타임라인 구조를 보시면요. 왼쪽 편에 레이어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 각각의 미세한 컷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은 그 수치가 나타나요.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가 쭉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도구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또 제작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 각각 움직이는 미세한 컷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변화의 정보를 읽어들을 수 있는 프레임은 우리가 그냥 프레임이 아닌 키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정보를 읽어들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오브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블랭크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키프레임을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를 통해서 그냥 프레임과 키프레임과 블랭크 키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부터 단축키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플래시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중간 단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 중간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나타납니다. 모션 튜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쉐이프 튜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튜닝 자체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모션 튜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변화들 중에서 크기, 위치, 색상 변화, 투명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줄 수 있는데, 형태가 변하는 몰핑 효과는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쉐이프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줄 수 있어요. 몰핑 효과까지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션 튜닝보다는 쉐이프 튜닝의 용량이 약간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이제 객체에 따라서 그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효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션 튜닝은 반드시 그 객체가요 분해의 속성이 아닌 심볼이나 우리가 나중에 심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심볼이나 그룹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쉐이프 튜닝은 그룹의 속성인 상태에서는 쉐이프 튜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쉐이프 튜닝 같은 경우에는 분해의 속성으로 바꿔준 후에 그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 강의를 통해서 예제 중심으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일차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서부터는요,
그 플래시에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예제 중심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 중에서 요 타임라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타임라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타임라인에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드로잉할 때 배웠었고요. 각각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객체가 레이어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수치가 이렇게 쭉 보이시죠. 1, 5, 10, 15 해갖고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가장 처음 시간이고요. 뒤로 갈수록 나중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알아봐야 할 부분이 요 하나하나 요게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요 프레임이에요. 지금 요 프레임이 각각의 미세한 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첫 번째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제가 스테이지 위에다가 이런 어떤 오브젝을 하나 그리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냐면은 그 아까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까만색 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는 오브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쪽에 색상이 안 채워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걸 빈 프레임, 그러니까 블랭크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는 우선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이런 시간과 각각의 미세한 장면, 이 프레임 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변화들은 뭐 여러 가지 위치 변화, 크기 변화, 회전, 그 다음에 색상 변화, 아니면은 무슨 알파 값에 의한 투명도의 변화 또는 형태가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요. 트위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위닝이라는 것은요. 중간 단계인데요. 중간 단계를 플래시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는데 트위닝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모션 트위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테이지 위에 어떤 이런 오브젝을 하나 그려볼게요. 오브젝을 이렇게 딱 하나 그리고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게 분해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분해의 속성 상태에서요. 모션 트위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분해의 속성은 모션 트위닝이 안 되고요. 모션 트위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심볼이라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심볼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심볼을 우선 제외하고요. 그룹의 속성으로 바꿔주면 모션 트위닝이 가능합니다.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 컨트롤 G로 해서요. 예,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키면 되죠. 네, 지금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선택해보면 아시죠? 박스 형태로 잡힙니다. 이렇게 그룹의 형태로 만들고 보세요. 제가 30프레임 정도예요. 30프레임 정도의 키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변화의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프레임이 있어야 해요. 키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이 동그라미가 쭉 이 직선에 따라서 이쪽 위치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모션 트위닝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럴 때 잘 보세요. 이 형태가 그대로 여기까지 오죠.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인서트 키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서트 키프레임을 시키고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났죠? 나타나고 색이 채워져 있어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컷이 그대로 쭉 복제가 돼서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다 해서 30컷이 똑같은 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변화를 줘야지 애니메이션이 되죠. 제가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요.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봐봐요. 1프레임은 이 위치였죠.
마지막 프레임은 이 위치로 가는 거죠. 엔터를 누르면 스테이지 위에서 재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네. 어때요? 중간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첫 번째 컷과 마지막 컷만 변화가 생겼지 중간에 이렇게 이동되는 컷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럴 때 바로 튜닝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모션 튜닝을 이용할 것입니다. 중간 프레임 아무데나 이렇게 프레임 헤더를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눌러서 보면은 크리에이트 모션 튜닝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속성 패널 보시죠. 튜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모션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보라색 색상으로 해갖고 쭉 튜닝 색상이 딱 나타나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모션 튜닝의 원리입니다. 모션 튜닝으로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쭉 한번 지금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변했어요. 만약에 마지막 프레임의 그 크기를요, 이렇게 자유변형 툴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치가 바뀌면서 중간에 점점 크기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위치 변화, 크기 변화 또는 회전도 가능해요. 지금 상태로는 회전을 주면은 뭐 별 효과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딜리트 시키고 뭐 색상 아무거나 이렇게 잡고요. 필 색상 이번에는 사각 툴을 이용해서 모션 튜닝 줄 때 컨트롤 G로 그룹화 시키고 마지막 부분에 인서트 키프레임 시키는데 단축키는 F6입니다. 6 이용해서 키프레임 삽입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치 한번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프레임 아무데나 잡고요. 속성 패널을 통해서 모션 튜닝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라고 있죠. 이 로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좀 요건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전까지 지금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들 다 모션 튜닝으로 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뭐 이거 외에 색상 변화나 뭐 투명도 변화도 쭉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뒤에 예제에서 다 적용돼 갖고 배울 테니까 우선 요 정도만 알아둘게요. 이런 식으로 모션 튜닝이 지금 작업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형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이번에는 문자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새롭게 만들고 아까 작업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잠가 놓고요. 문자 툴 이용해서요. 하나 뭐 플래시라고 글자를 하나 쓸게요. 플래시라고 글자를 쓰고요. 쓰고 나서 한번 보세요. 쓰고 나서 보면 얘가 분해의 속성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뭐 그룹화 시킬 필요 없이 마지막에 F6 키프레임 삽입하고 뭐 위치 바꾸고요. 위치 바꾸고 모션 튜닝 이런 식으로 줄게요. 어때요? 문자 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해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화를 따로 시킬 필요 없이 바로 모션 튜닝이 가능한 거죠. 이런 효과들이 다 지금 모션 튜닝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이고요. 이번에는요. 뭐 문서를 하나 새롭게 열까요? 새롭게 파일 U를 통해서 문서를 하나 새롭게 열어서요. 이번에는 쉐이프 튜닝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모션 튜닝, 쉐이프 튜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배웠던 건 모션 튜닝이고요. 이번엔 쉐이프 튜닝을 배울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것들이죠.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것들인데 약간 오브젝의 속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쉐이프 튜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쉐이프 튜닝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변화들, 모션 튜닝하고 다 겹쳐요. 위치, 크기, 회전 이런 것들 다 쉐이프 튜닝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위치 변화나 크기 변화나 회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쉐이프 튜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쉐이프 튜닝은 모션 튜닝보다 용량이 좀 커갖고 모션 튜닝으로 줄 경우는 보통 형태가 변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쉐이프 튜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형태가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원에서 사각형으로 변한다든지, 뭐 플래시에서 뭐 포토라는 글자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 형태가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몰핑 효과라고 하는데 몰핑 효과를 줄 때만 쉐이프 튜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원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형태가 변형되는 몰핑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뭐 원을 이런 식으로 하나 간단하게 또 스테이지 위에다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얘를 쉐이프 튜닝을 줄 건데 우선 오브젝을 선택을 하고요. 얘가 어떤 속성인지 여러분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튜닝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쉐이프 튜닝 같은 경우에는요. 형태가 변하는 중간에 형태가 변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바로 분해의 속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이 그룹의 속성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가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쪽에 와서는 사각형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한 30프레임 정도의 키프레임을 또 삽입을 할 겁니다. 키프레임이 있어야지 거기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키프레임을 삽입을 하는데 F6를 이용해서 블랭크 키프레임을 삽입하면 얘가 그대로 여기까지 이 컷이 복사가 된다고 그랬었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갖다 올릴 수가 없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요. 키프레임은 늪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키프레임을 삽입해야 돼요. 그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시면 블랭크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서트 블랭크 키프레임. 단축키는요. F7번입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얘랑 틀리게 까맣게 채워지지 않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보이다가 29프레임까지 보이다가 30프레임에는 변화의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는 상태는 되지만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각툴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 부분 잡고요. 쉐이프 튜닝을 주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없어요. 쉐이프 튜닝은 하단의 속성 패널을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튜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쉐이프. 네, 화면으로 올라가서 엔터 눌러서 재생할게요. 네, 색상까지 중간 단계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색깔 보세요. 그 프레임 색깔. 아까 모션 튜닝으로 줬을 때는 색깔이 보라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연두 색깔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문자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문자 툴을 이용해서 플래시라고 글자를 쓰시고요. 네, 글자를 쓰고 이걸 이용해서요.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 부분에 가서는 포토라는 글자로 바뀌게 할게요. 포토라는 글자로. 우리가 쉐이프 튜닝을 사용할 땐 반드시 분해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몰핑 효과를 줄 때 분해의 속성이어야 되는데 얘는 분해의 속성이 아니죠. 분해의 속성으로 바꿀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 B. 이러면 글자 개수만큼 갈라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게 바로 분해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F 몇 번 넣어야 돼요? 새로운 걸 넣어야 되니까 F7번.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토라는 글자를 올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해를 바꿔줘야 됩니다. 컨트롤 B를 2번 적용하고요. 프레임 선택하고 밑에 하단 부분 속성 패널에서 쉐이프 튜닝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한번 화면에서 재생시켜 볼게요. 중간 단계가 플래시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간 단계를 조절하려면요. 또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레슨 10번 정도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쉐이프 튜닝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변화되는 좀 재밌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새로운 문서 하나 새롭게 열고요. 스테이지 사이즈를 제가 적당하게 좀 바꿔갖고요. 쉐이프 튜닝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한 40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색깔로 섞여서 할게요. 이럴 때 윈도우에서 컬러 믹서 패널을 딱 꺼냈고요. 꺼내서
여기 보시면은 직선 그라데이션 툴 이용을 해갖고 첫 번째 직선, 네. 중간 부분에다가 조절 단자 한번 클릭하면 새롭게 생겨요. 요거를 흰색으로 하고요. 양옆의 색깔을 이런 색깔로 적용을 해갖고 대충 스테이지 위에다가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지금 색상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를 각도를 90도로 바꿔볼게요. 90도로 바꿀게요. 요 기능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게 따로 넣은 예제입니다. 여기 보면 자유 변형 툴 옆에 보시면요. Fill Transform 툴이라는 게 있어요. MX 버전에서부터 들어간 건데, 이렇게 특히 그라데이션의 그 형태를 약간 변형할 때 사용해요. 딱 선택을 하시고요. 외곽 부분에 가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네. 돌리셨죠? 돌리고 또 원하는 크기로 약간 넓힐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요. 선택하고 외곽 부분을 잡아서 다시 이걸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좀 살짝 늘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분리를 시킨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그 쉐이프 튜닝을 한번 쭉 줄 텐데요. 한 70프레임까지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레이어 1은 애니메이션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변화의 정보를 읽을 필요가 없죠.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인서트 프레임을 주면 되는데 단축키는 이거는 F5번입니다. 예, 여기 동그라미 표시 안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요번에 레이어 2에다가 쉐이프 튜닝을 줄 텐데 아무거나 간단하게 한번 쭉쭉 그려볼게요. 제가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주고 미리 쉐이프 튜닝을 줄게요. 밑에 쉐이프 속성 패널을 이용해서 쉐이프를 미리 주면은요 따로 줄 필요 없이 쭉쭉 쉐이프 튜닝이 적용이 됩니다. 10번 프레임에다가 F7번으로 블랭크 넣고요. 블랭크 넣고 이런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이 안에 바둑판 형식으로 쭉 복사할게요. 인서트 패널에 가시면 타임라인 이펙트라는 그 기능이 있고요. 거기서 첫 번째 어스턴트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은 카피 투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화면 안에 이런 식으로 바둑판 형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데 대충 제가 4개, 6개 정도로 해볼까요? 네,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면. 네, 이 정도로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 화면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삭제하면 되죠. 3개, 5개로 해볼게요. 네, 5개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안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돌려보면요. 여기까지 돌려보는데 또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이펙트 기능을 사용하면 그룹 형태로 들어와요. 분해 형태로 바꿔야죠. 컨트롤 B. 한 번 더. 2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쭉 이런 식으로. 여기 눌러서 그래요. 제가. 쭉 이런 식으로 변화가 쭉 생기죠.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 블랭크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갖고 또 그 안에다가 브러쉬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중간 단계를 쉐이프 튜닝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블랭크 키프레임 넣고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 쭉 화면 안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예제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몰핑 효과라고 그러죠. 쉐이프 튜닝. 반드시 객체가 분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해서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그 예제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실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